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매거진입니다. 이 정부가 새만금과 광주 전남 일대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곳 지자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에너지 특화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입니다. 상가 공실률이 70%에 이르고 인적도 드뭅니다.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십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거의 사람이 안 다닐 정도입니다. 정부가 빛가람 혁신도시를 포함해 광주와 전남, 전북 새만금 일대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선정했습니다. 광주 전남 에너지 융복합단지는 전력 낭비를 막는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와 풍력 발전 위주로 개발됩니다. 새만금에는 여의도 8배 면적의 소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중심 발전단지가 들어섭니다. 정부는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연계해 광주 전남 에너지 융복합 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융복합 단지 입주 기업에게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지원됩니다. 국가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에너지 신산업 메카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과 운영을 도울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이 이제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특히 북한 접경지 지자체들은 방역에다 멧돼지 포획까지 하느라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철제 구조물을 군용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야생 멧돼지 전용 포획틀입니다. 화천군은 지난달 16일 민통선에 포획틀 20개를 설치해 나흘 만에 멧돼지 55마리를 잡았습니다. 화천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이런 멧돼지 포획틀을 100개로 늘렸습니다. 멧돼지 포획틀은 하나에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방역 인건비와 약품비를 더하면 하루 평균 1,500만 원이 듭니다. 접경지 지자체는 재정난을 호소합니다. 저희 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군에는 재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강원도도 이미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연말까지 35억 원이 더 필요하지만 재난 예비비 323억 원 가운데 남은 돈은 2억 원뿐입니다. 봄철 산불과 가을 태풍,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당장 국비 지원이 없다면 돼지열병 방역과 멧돼지 포획도 중단해야 할 형편입니다. 조금 어렵다는 거죠. 이제 예비비나 이런 쪽이 이제 돈이 이제 없거든요. 방역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강원도는 정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비용 198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충북 청주 세계 삼보 선수권 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선수 1000여 명은 금메달 27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유성영 기자입니다. 빨간 도복의 한국 선수가 상대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립니다. 연이은 공격으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려 점수를 땁니다. 신재용 선수는 52kg 이하 남자부에서 아르메니아 선수를 누르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로 안겨줘가지고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첫 메달을 안겨줬다는 점에 대해서 되게 영광입니다. 올해로 43번째인 세계 삼보 선수권 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충북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78개국 1000여 명의 선수들은 사흘 동안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세계에서 강한 선수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굉장히 벽이 두텁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나라는 한 체급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 26명이 출전했는데 동메달 1개를 기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체계적이고 선수들 기술이나 체력 이런 강화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경기력 향상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예비 종목으로 채택된 삼보는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노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농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방치된 들녘을 관광지로 되살리고 한옥을 이용해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만든 농민들을 신유만 기자가 소개합니다. 축구장 150개 면적의 드넓은 메밀밭이 펼쳐집니다. 가을에는 메밀꽃이, 봄에는 유채꽃이 번갈아 핍니다. 전남 영암 쌍정마을 주민들은 2년 전부터 방치되던 들녘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채꽃 잔치를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약 3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첫 해인데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경북 영덕 원구일리 마을은 한옥을 활용해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를 비롯한 전 다수의 문화재를 갖고 있으며 유물들을 마을의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 활동하기. 농협은 지난 7일 제2회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농촌 들녘 가꾸기 부문 대상의 영암 쌍정마을을, 농촌마을 가꾸기 부문 대상의 영덕 원구 1, 2마을을 선정했습니다. 농협은 올해 48개 마을에 상금 10억 원을 시상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어서 5천만 국민들이 힐링하고 농촌에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농협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상금 규모와 수상 마을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주차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수원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공영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시청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점심시간 차가 꽉 차 빈자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제 찾아서 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막상 차댈 때는 많이 없고 이제 다시 나가서 또 다른 데 또 찾아보고 막.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가 스마트 통합 주차 정보 구축에 나섭니다. 5G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통신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 안내 어플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관내 68개의 공영주차장 위치와 주차 요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주차 가능한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차장을 찾는 거, 또 주차장의 요금을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편의성이 증진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처음 찾는 관광객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내년 4월부터 선보일 예정입니다. 수원시는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에게 주변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2020 대구 경북 관광해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선포식에서 대구시와 경북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공동사업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양 시도의 도시 관광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대구 경북이 상생할 때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매력적인 여행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트워크 초대석입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충남 아산에 1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산시는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오세연 아산시장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산 탕정 사업장에 1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산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시민들 모두 반갑고 굉장히 기뻐하고요. 또 기대가 큽니다. 삼성이 우리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 산업단지에 기존의 LCD, 대형 LCD 라인을 차세대 프리미엄급 디스플레이인 QD OLED, 퀀텀 닷 OLED 라인으로 개수하는데 시설 투자에 10조 원, 또 R&D 투자에 3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아산시 역시 우리 삼성이 신규 투자한 부분에 제대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도 하고요. 또 추가적인 연관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조 1,000억이라는 그 투자 규모를 한국은행에서 그 고용 유발 효과 이렇게 개수로 분석한 수치가 있는데 한 8만 1,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LCD 라인을 그 퀀텀 OLED 라인으로 교체하는 부분에서도 신규 채용이 기대가 되고요. 기존의 LCD 라인에 있었던 분들을 계속해서 그 고용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새로운 어떤 그 신규 투자를 하면 뭐 수도권이나 또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아산에 입주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산 지역 경제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삼성의 어떤 추가 신규 투자 2위에 설비라든가 장비, 부품 관련된 그 연관 업체들이 또 부수적으로 같이 모단지 인근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조성해 놓았던 산업단지 계획 입지에 그 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관된 진입도로라든가 공업용수 또 오폐수 처리 시설 그 기업들이 결정만 하면 와서 언제라도 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비해 놓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아산은 우리나라 광역 교통 물류망의 중심에 있습니다. 경부 축에는 KTX나 SRT, 천안-아산역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경부철도가 있고 지금 43호 국도가 지금 아산을 관통하고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또는 서해선 복선 철도가 20년, 22년에 완공될 거고요. 동서축으로 천안, 아산, 당진 고속도로가 2022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광역교통 물류망이라든가 뭐 추가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고 하면 천안, 아산 인근에 그 17개 대학의 우수한 인력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업들이 입지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산시에서는 신규 투자 발표 전에 이미 그 아산 신도시 부분에 그 108만 평의 국토부가 국가개발이죠. LH를 통해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인근에 탕정 일반산업단지 지금 한 18만 평 정도, 그 다음에 탕정 테크노 한 20만 평, 또 음봉 일반산단과 아산 디지털2 이렇게 포함해서 한 38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지금 행정처리 절차 중에 있고요. 또 지금 착공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인근에 지금 매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그 동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이미 행정처리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부생활권의 한 700만 평의 그 지역을 우리 아산시의 그 관련 공무원들, 충남연구원의 관련 그 전문가, 또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에 계신 분들 해서 이 부분을 좀 각 사업 간의 연계라든가 또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특히 삼성이 그 탕정 단지에 개발하는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체계적인 그 개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에 그 입지한 대학교가 지금 17개 대학에 한 12만 명의 학생들이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에서는 그 지역 대학과 함께 하겠다는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두겠다고 삼성의 그 이동 대표이사도 발표를 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번 신규 투자를 통해서 2025년도까지 그 해당 기업에 많이 또 취업도 할 거고요. 온양온천은 조선시대 왕실 온천으로서 우리 세종대왕을 비롯한 6명의 왕들이 그 온천을 오셨고 또 온궁을 지어서 거기서 또 정사를 보셨던 곳이고요. 57도의 고온의 알카리성 온천으로 이미 조선시대부터 효능이 입증된 온천입니다. 또한 도고온천은 동양 4대 유황온천으로 굉장히 어떤 그 유황 성분이 함유됐기 때문에 그 또 보양온천으로 유명하고요. 아산온천은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테마 그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이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온천을 통해서 많은 그 휴양과 힐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흘이면 올해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